2부 네 분 패널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정기남 조선대 개공교수,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정궁기 동국대 개공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1층에 가벽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지난 금요일 MBC 기자와 그 이기정 비서관관의 설전 두고 이제 뭐 예의 얘기가 나옵니다. 정기남 교수, 네. 어떻게 팔짱 끼고 쓰리빠 신고 나오냐 뭐 이렇게 비난을 했다고 그러던데 잘못한 것 같습니까, MBC 기자가? 늘상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제가 뭐 청와대 대통령 기자실 예. 직접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그 현장에 있는 기자들하고 통화를 좀 해봤더니 예. 대통령 기자실과 그 출근길 문답이 벌어지는 현장과는 10m도 안 되는 거리예요. 바로 입구에 있군요. 바로 입구에 1층에 같이 맞닿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출입 기자들이 출근한 이후에 뭐 슬리퍼도 신고 있고 운동화도 신고 있고 그러다가 대통령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우르르 또 나가서 하는데 그 자리에 운동화를 신고 나오든 점퍼를 입고 나오든 그게 뭐가 본질과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이번 그 전용기 탑승 배제와 관련해서는 MBC 기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언론 대통령 출입 기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물어볼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슬리퍼 또 운운하고 뭐 또 무례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전 그런 전반적인 것들이 대통령 배우자를 국모에 뭐 비유한다든지 또는 뭐 삼성은 MBC의 광고를 중단해야 한다든지 이런 어떤 일련의 지금 그 윤석열 정부의 정부 여당 인사들이 보여주는 그 언론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기회를 같이 하고 있다. 특히 슬래퍼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밴댕이 소갈딱지 그 행태고 본질은 결국 논점을 언론 탄압이라고 하는 언론 통제라고 하는 논점을 흐리고자 하는 저는 그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무례하다는 비판에 대해서 정궁기 교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저는 무례하다고 봅니다. 예, 아까 박지원 원장님이나 우리 정기남 교수님이나 뭐가 어떠냐라는 식인데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될 그 최소한의 그 기본 원칙이 있거든요. 우리 오늘 배군기에 시사 1번지에 나오기 위해서는 점퍼라든가 티셔츠 입고 나오면 안 된다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드레스 코드가 있고요. 그 상식입니까? 상식이죠. 아, 뭐 꼭 시사 1번지는 저 정장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근데 앵커님은 자켓 안 걸쳐. 아니 앵커님은 이제 그 방송을 주재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인데 저희는 손님이잖아요. 그래서 손님이기 때문에 올 때는 그 어떤 최소한의 제가 뭐 티셔츠 입고 뭐 라운드 티 입고 오면 안 되는 것처럼 아니, 그렇게 나오는 분도 계신데 뭐 여기를 꼭 그렇습니까? 굳이 뭐 끌어들이지 마시고. 그러면 제가 대통령도 아니고. 예. 그 비유는 잘못됐다고 하면 예. 예. 우선 그 기자의 질문이 아까 그 틀어주셨잖아요. 저는 조금 그 길었고 그 다음에 소리가 높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제가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언론 탄압이라든가 이 언론에 대한 공격은 정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제 방어를 하는 스타일인데 이번 거를 제가 들여다보니까 예. 이기주 기자가 한 번쯤 대통령 그 뒤에 대고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 톤이 너무 높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싫든 좋든 간에 최소한의 지켜야 될 예의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톤이 높았고 대통령이 들어가서 기분 나쁘게 들어갔을 것 같고요. 또 비서관은 잘 끼어들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비서관이 그 정도 역할을 안 하는 건 비서관이 아니죠. 그리고 제가 이기정 비서관을 잘 아는데요. 아주 점잖고 그 성실한 비서관입니다. 그 YTN에도 있었죠.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우연히 알게 돼서 그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젠틀한 사람이어서 이번에 아마 좀 다혈질 비서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기주 비서관하고 맞부딪혔습니다. 이기주 기자하고. 예, 이기 기자하고. 그러면 굉장히 큰 사단이 났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아슬아슬하게 그 비켜간 모습이 있고 그 슬리퍼가 본질이 아니다라고 그러는데 본질이 아닌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 슬리퍼를 신고 있다가 부장한테 결제 맡으러 간다든가 잠깐 나갈 때는 구두로 갈아 신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오면은 저는 당연히 구두로 갈아 신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슬리퍼, 삼선 슬리퍼를 신고 나왔다는 거는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삼선 슬리퍼 참 그 만행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박원석 의원은 저는 뭐 전혀 동의할 수 없는데요. 물론 이제 대통령과 별도의 인터뷰를 하거나 대통령을 따로 면담을 하러 가는 경우에 그렇게 갔다면 그건 문제겠죠. 그러나 이건 기자실 바로 앞에 있는 도어 스태핑 공간에 일하다 그냥 나간 겁니다. 그리고 비단 MBC 이기주 기자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기자들도 이제 비슷한 거예요. 저희도 국회에서 보면 예전에 이제 정론관 시절에 소통관은 제가 뭐 의원으로서 소통관에 서지는 않았으니까 보면 기자들 다 그러고 나서 백불 듣고 합니다. 그거 가지고 무슨 예의가 어떠니 누가 이렇게 운운하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의 본질이 아닌 걸 들어서 이제 예의를 따지고 이거 그런 거거든요. 싸움하다가 이제 말빨이 딸리면 너 몇 살이야.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선출된 공직자가 국민으로부터 혹은 언론으로부터 불편한 질문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 그거 하기 싫으면은 선출직 공직자를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의 취지도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듣고 싶은 질문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열어놓고 국민과 소통하겠다. 때로는 그게 너무 지나치게 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도어 스태핑을 만류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도어 스태핑 중단은 저는 그 이유, 그 원인이 됐던 이 MBC 기자와 뭐 비서관과의 충돌, 그걸 구실 삼아서 도어 스태핑을 중단한다는 거는 납득하거나 공감하기가 어렵고요.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언론관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쓰리파 신었다고 비판하는 것은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왔는데 뭐 그런 얘기 지금 여권 전체가 그런 걸 예.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언론은 당연히 불편한 질문을 하는 존재입니다. 거기에 왜 예의를 따져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걸 왜 비난하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그거 좀 예의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지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몇 분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꿈꾸는 나라님 외람되오나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기자가 잘못했네요. 기자가 잘못했어. 약간 이건 좀 기자가 잘못했다는 것보다도 비아냥거리시는 말씀인 것 같고 리신천옥님 다음에는 맨발로 해라. GHDRLFEHD 아이고 어려워요. 잠옷바람으로 나와도 괜찮은가요? 이런 의문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크님 다른 기자들인들 그 자리에 슬리퍼 못 신어서 안 신고 나왔겠어요? 이런 지적도 있으시고요. 둘리님 국민과 기자는 정도를 지켜야 되고 정부는 정도를 안 지켜도 됩니까? 장형성님 기자가 손님입니까? 기자가 손님이냐 이 질문은 아마 아까 정국기 교수님 여기 손님 발언 관련해서 하신 것 같아요. 프렌지 비님 스리퍼를 던졌으면 몰라도 신은 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런 의견 주셨는데 예 최수영 컨설턴트 대통령실에서 특히 이제 홍보 담당하시고 기자들 많이 만나보셨지 않습니까? 일단 두 가지를 제가 좀 나눠서 여쭤볼게요. 끝나고 나서 MBC 이기주 기자하고 이기정 비서관하고 언쟁을 벌인 것 이게 그 대통령실에서 그 전에도 좀 있었던 일인가요? 그 첫 번째 질문 주셨는데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뭐 백브리핑 형태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해서 이제 수석이나 통상 대통령께서 하시고 가면은 남아서 이제 담당 비서관이 기자들에게 이제 뒷얘기를 이제 관계자 코멘트를 요구하고 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렇게 드자비 하듯이 말싸움을 하는 경우는 사실 제가 근무했던 2년 3개월 시절은 없었고 제가 조금 전에 제 후임 선임 국장께 한번 우리 그런 사태가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일은 없었다고 또 얘기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례적인 사태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것은 뭐냐면 이제 대통령께서 뒤에다 대고 이제 질문을 끝나고 갔는데 저는 침묵도 하나의 의사 표시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는 침묵을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마치 항변하고 다시 왜 당신은 내 질문 대답을 안 해? 라는 식에다 대고 등 뒤에다 대고 그렇게 톤을 굉장히 높인 그런 질문이라기보다는 뭐가 가짜는 주나 대통령께서 한번 입증을 해보라. 뭐 이런 태도의 질문은 저는 그것을 과연 뭐 박원석 의원님은 다들 뭐 질문에는 금도가 없다고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은 질문의 형식을 갖추는 게 저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일단 이기주 기자의 그 맨 마지막 질문은 좀 무례했다라고. 그렇죠. 왜냐하면 침묵도 하나의 의사 표현이니까 노코멘트 우리가 뭐 말로는 노코멘트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대답을 안 하고 갈 수도 있는 거고 예. 침묵도 하나의 의사 표현이거든 분명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에서는. 그러니까 그건 좀 제가 보기에는 기자가 금도를 좀 넘은 행위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대통령께서 한번 뭐가 가짜 뉴스입니까 했는데 갔으면 되는데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당신 한번 입증을 해보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는 좀 제가 보기에 조금 좀 그건 기자의 질문의 기본적 형태를 넘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슬리퍼와 관련해 가지고 네. 슬리퍼 신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보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저기 그 과거에는 춘추관이라는 별도의 공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자들의 취재 프레스룸이 따로 있었잖아요. 기자들 대부분이 이제 중앙기자실, 지방기자실, 영상기자실 뭐 다 이렇게 따로 있는데 다 내부에서는 슬리퍼 신고 근무합니다. 제가 보기엔 뭐 남녀 기자 구분하지 않고 거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답답하니까. 그래서 기사를 송고해야 되고 취재도 전화 취재도 계속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이를테면 누가 브리핑하러 온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두 가지 공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본 브리핑장이 있었고 간이 브리핑장이 있었는데 간이 브리핑장에 갈 때는 대부분 수석급이 오니까 슬리퍼 반이 나옵니다. 그건 뭐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본 브리핑장에 간다. 그건 최소한 실장급이나 이제 중요한 발표나 대통령의 거기는 한 명도 예의 없이 정장을 했었습니다. 일단 경호 검색을 또 거쳐야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그 브리핑 그 슬리퍼 사단이 나오는 건 뭐냐 본질은 대통령실의 그 브리핑장과 그 로비가 너무 제한 없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출입하는 기자를 우리가 흔히 1호 기자라고 합니다. 각사를 대표하는 1호 기자가 와서 그 공간에서 공적인 공간에서 질문할 때에는 최소한 아무리 급하더라도 갈아 신고 나와서 왜냐하면 본인이 대통령실로 출근하는 가장 큰 일이 첫 업무 가장 중요한 업무가 도어 스태핑입니다. 그렇다면 예. 그걸 하려고 나왔을 때는 저는 최소한의 그 갖추는 예의가 저는 그게 뭐 질문의 태도 이런 걸 떠나서 그것은 출입처에 대한 예의고 가장 출입처의 큰 취재원에 대한 취재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이제 그 사달이 났고 그 뒤로 오늘 이제 일단 도어 스태핑 중단하고 또 가벽도 쳤다고 합니다.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길 때 했던 얘기가 이제 좀 더 노출을 많이 하고 뭐 집무실과 기자실이 한 공간에 있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조금씩 그게 변질이 된다고 할까요? 그렇게 돼가는 모양새인데 정군기 교수님, 예. 이거 오래 가면은 안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예, 결국은 그 서로가 그 화해를 해야죠. 저는 언론하고 싸워서 이긴 정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화해를 손을 내밀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윤석열 정부죠. 네, 용산에서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제가 참 그 마뜩찮은 게 윤석열 정부의 홍보는 과연 누가 할까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홍보라는 게 아까 박지원 원장님이 그 홍보의 전문가거든요. 공보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들어야 될 얘기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참고로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결국은 그 MBC 기자하고 MBC하고의 사이도 지금 광고 탄압 얘기까지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가서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없다고 보고 결국은 정말 저는 무리했다는 데는 좀 100% 확신을 하고요. 그 기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유감의 뜻도 표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잘 그 화해의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상황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아직 이제 비보도를 전제로 알려진 사안이지만 대통령실 기자단의 MBC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답니다. 대통령실에서. 예. 그래서 해당 기자에 대한 출입 정지 그리고 기자 교체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아마 간사단에서 논의 중인데 글쎄요, 뭐 간사단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르겠으나 이게 단지 그날 도어 스태핑의 로비에서 있었던 사건만이 아니라 발단은 어쨌든 전용기 배제부터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에서 봐야 되는데 저는 대통령실 기자단이 그거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어떤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대통령실의 기조는 뭔가 이 문제를 갖다가 좀 대승적으로 풀겠다기보다는 어쨌든 MBC에 대해서 뭔가 징벌을 내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결국 언론과의 관계는 계속 악화될 것 같고 언론과의 관계를 이렇게 악화시키는 게 국정 운영에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그래요. 당일날도 로비에서 그런 충돌이 있고 나서 대통령실 이 부대변인이 조목조목 뭐 10가지 사유를 들어서 이게 악의적이다, 이게 악의적이다. 근데 이런 식의 일종의 대결 양상을 먼저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비단 언론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국정 전반에 있어서 뭔가 불편한 얘기를 하는
내부자이거나 혹은 반대자들에 대해서 다 똑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야당과의 뭐 그 대통령 그 이 여야 영수회담이나 대표회담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리고 당내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 다 찍어내고. 저는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국정 운영을 도대체 뭘 어떻게 하려는 건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그 저는 최소한 그 자사의 그 언론 보도에 대해서 가짜 뉴스, 악의적 행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해당 출입 기자가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는 것도 예의에 어긋난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뭐 그런 일을 토대로 근거로 해서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겠다? 차라리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요 도어 스태핑을 할 만한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이미 보여주기식 소통이고 선택적 응답으로 변질된 지 오래됐어요. 민감한 질문 받지도 않아요.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도스태핑 하면 뭐 합니까? 차라리 대변인 임명하고 국민들과의 소통 채널이라든가 수단을 다시 준비한 후에 저는 국민들께 나오는 게 맞다. 오히려 뭐 심각하게 이 상황을 보고 있다? 저는 오히려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언론 통제, 탄압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점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최수영 컨설턴트가 만약에 지금 윤석열 정부 홍보수석을 맡고 계신다면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 상황까지 왔다 그러면은 이제 이건 남은 것은 더 갈등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죠. 플랜 B를 짜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출입기자 교체를 요구했다는데 일단은 도어 스태핑이 중단된 상태고 저는 이거는 좀 말하자면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 출입기자단의 이제만 내규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이제 뭐 품위 유지 위반에 대해서는 징계나 혹은 뭐 이제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이제 그 대통령실이 정하는 게 아니라 간사단 자체적인 자율 규약으로 정해서 저 기자를 바꿔달라. 지금 이렇게 감정이 극도로 대치된 상황에서 지금 사실 도어 스태핑 계속 한다면은 저는 오히려 이거는 그 본연의 책무, 본연의 기능 이걸 전혀 수행하지도 못한 채 굉장히 말만 많이 낳는 이른바 뒷담화만 낳는 그런 일이 생기고 전혀 도어 스태핑하는 순기능을 갖지 못한다고 봐요. 제가 만약 뭐 지금 책임지는 위치에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것을 중단을 하되 속행하는 방법을 전 다시 좀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통령 출근길에 불쑥하는 것들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례를 한다든지 기자들한테 사전 고지를 해가지고 최소한 이슈도 좀 몇 가지 받고 이렇게 해서 좀 정리하는 게 맞고 이렇게 또 도어 스태핑을 대통령 측에서는 이렇게 성실히 하는데 또 정기랑 선생님 지적하셨지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선택적인 질담만 받고 들어가는 도어 스태핑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또 반박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형식과 기능의 어떤 조율이 하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출입기자단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보 라인들이 대통령실에 이렇게 가서 된다면 국정에 대한 성과만 나중에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좀 말하자면은 그 상대편을 위무하면서 출구 전략을 짜고 그다음에 언제까지 언론의 갈등을 극대화시켜서 갈 것이 아니라 언론 지형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공론하는 방법 찾아서 객관적이고 균형적으로 보도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것도 중장기적 과제로 놓고 가야죠. 기자회견을 자주 하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그렇죠. 좀 공식화시켜서 하는 게 낫지 매일매일 그러니까 출근길에 한마디 하고 가는 방식은 좀 제고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예, 정공기 교수. 예. 그 도어 스태핑에서 그 선택적 질문만 받고 얘기를 한다고 이제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 도어 스태핑 원조가 백악관이잖아요. 그거 보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대통령이 길게 얘기하지도 않고 헬리콥터 타러 가기 직전에 한 두 문장 정도 얘기합니다. 그거 받아쓰기 위해서 기자들이 질문하는 건데 그거야말로 선택적 질문의 정말 원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저는 얘기 안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MBC 기자가 얼마나 처신을 잘 못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트럼프하고 CNN 기자가 붙었을 때 CNN 기자는 그 굴욕을 참으면서 계속 거의 냉정한 침묵을 지켰어요. 그걸 보다 못한 그 뉴욕 타임즈 기자가 대신 싸워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은 규정 위반이다 해서 다시 2주 후에 돌아오고 이런 상황이 있었다면 그 MBC 기자는 오버한 거죠. 오버한 거로 생각이 되고 또 그다음에 MBC를 위해서 본인의 애사심으로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뭐 헌법 수호하니까
정말 속된 말로 빡치겠죠. 그래서 그 질문은 좋았는데 이 방법론적으로 좀 잘못됐고 그다음에 MBC를 보면요. 어제 저녁에 그 또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천공거사 그 특집을 했는데 제가 관심 가서 그거 많이 보거든요. 근데 어제 새로운 내용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또 특별 편성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 용산을 공격하는 이런 모습에서 MBC도 좀 눈치가 없지 않나. 전혀 이 정권하고 어떤 그 좀 새로운 그런 관계 설정에 대한 그런 모습이 없는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뭐 MBC가 눈치가 없는 건지 대통령이 눈치가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발단은 어쨌든 이게 전용기 배제 그 점에 대해서는 다 지나쳤다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그걸로 그쳤어야 되는데 굳이 도어 스태핑하면서 악의적인 이런 아주 악의적인 보도로 뭐 국익을 침해하고 동맹을 훼손하려 했다, 이간질시켰다 이런 표현까지 나간 것 자체가 사실은 대통령이 오히려 확전을 택한 거죠. 거기서 어떤 기자, 어떤 언론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질문의 언성이 좀 높아졌고 한 건 본질이 아니고 어차피 답할 것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 뒤에 또 비서관이 남아가지고 질문 태도가 어쩌니 돌아서는 분한테 어쩌니 이 자체가 저는 지금 대통령실이 언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혹은 불편한 질문을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국정원이 못합니다. 그러려면 도어 스태핑 안 하는 게 나아요. 괜히 폼 잡고 뭐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기자간담회나 기자회견을 정례화시켜서 깊이 있는 소통을 하는 게 낫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식으로 얘기하면 헌법 수호 차원에서 도어 스태핑은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왜 또 헌법 수호가 나옵니까? 말만 막히면 헌법 수호잖아요. 전용기 배제가 헌법 수호가 뭔 관계가 있습니까? 헌법까지 들먹이면서 거창하게 포장은 하지만 전형적인 사적 감정에 치우친 옹졸한 보복이죠. 그리고 언론 통제고 언론 탄압인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지금 이렇게 일관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민망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실 MBC가 그동안 공정한 감각을 갖고 그런 균형 있게 공영방송다운 그런 보도와 그런 취재를 취해왔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MBC가 다 피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 보도, 반론 보도 청구 얼마든지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 있죠. 외에도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어떤 계속 정부에 대한 공격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어떤 취재라든가 어떤 보도 내용을 편성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것도 매일 언론 탄압이라고 얘기하면서 공격하기는 좀 애매한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전 사실 그것도 지적하고 싶어요. 예, MBC와 지금 뭐 대통령실이 정면으로 붙어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이제 걱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언론관이 너무 이제 닫혀가지고 혹시 이게 전체적인 언론으로 확산되면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우려들이 있는 거죠. 예, 저도 사실 MBC 출신인데 그 MBC 기자의 이번 그 정말 청와대 비서관과의 그런 설전 보는 모습은 참 안타까웠고요. MBC가 뭐 어떨 때는 그 윤 정권에 대한 날카로운 모습도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보이면 또 미디어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그 박지원 원장님이 그 김대중 주필하고의 그 관계를 얘기하셨는데 그때 뭐 김대중 주필이 워싱턴으로 달아나고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언론하고 싸워서 이긴 정권은 없는데 하여튼 잘 되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아까 얘기했는데 이 대통령실 직원과 기자들 간의 인간적인 관계도 닫혀 있는 것 같다는 그게 생각이 저도 들어요. 매우 안타까워요. 사실 실무 라인들은 소통 라인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래야죠. 조율하고 조금 맞춰 나가는 게 필요하는데 강대강으로만 가는 거는 뭐 그 대통령은 그럴 수 있어도 조금 참모들은 그 연성화 전략을 좀 구사해야 될 필요가 때때로 있습니다. 네, 오늘 대통령실이 가벽을 치고 도어 스태핑 중단했다는 것이 가장 큰 뉴스가 돼서 이 내용치로 살펴봤습니다.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백운계 시사일부지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